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 간호학원 원장 이주입니다. 박수 안 치시네요. 저를 지금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주로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셔서.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되게 자주 보셔야 돼요. 저랑 친해지셔야, 예, 외모가 되게 세게 생겼죠? 크게 세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되게 순해진 거예요, 제가. 예, 깜짝 놀라시는데 되게 순해진 건데, 보기와 다르게 제가, 예. 자,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학생들이 저희가 30명인데 정원이 지금 아직 다 안 찼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서류상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마 2월에 좀 늦게 열렸어요. 보통 12월 말에 열렸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유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많이 모여있으면 제가 더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좀 줄여서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으니까 딱 적당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 옆에 무슨 병원, 정신병원 마냥 하얗게 되어 있죠. 옆에 공사 때문에 이게 방음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음악, 노래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방음하고 이 냉난방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을 이제 단점은 뭐냐.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지금 날도 이제 많이 평일했으니까 좀 괜찮죠. 뒤에 있는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은 문을 좀 열어서 그 옆에는 안 열려요. 여기 옆하고 저기 맨 뒤하고 문을 쉬는 시간마다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제 여기 앞에 문을 다 열고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더우신 분들도 있고, 뭐 날씬하신 분들은 적당하다 이러신 분들이 저는 좀 덥거든요. 그런데 이거 냉난방을 이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실제 수업은 몇 시부터 시작해요? 1시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크게 뭐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제약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문해서, 수업 시간에 주문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 지금 오실 때 교재하고 요거죠? 이건, 네. 이름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름표는 한 일주일 정도만 착용하자. 왜냐? 자, 우리가 보통 일반반하고 좀 다르게 부비반은 우리 발이 이게 다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여기만 있어요. 근데 일반은 반반이 막 섞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13기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 뭐 모르는 꽃도 이름을 불러주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오며 가면서 얼굴 보시라고 요걸 해드린 거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거리두기 좀 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오미크론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했지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선생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고, 그다음 실습 나간 선배님들은 오늘이 실습 1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습 나간 1일차 여러분들 후배님들의 이론 1일차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또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비해서 많이 감각도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명 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알아서 7일, 자가 이렇게 보충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같이 모여 있으면 문제는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습실, 강의실에서는 계시는 동안에는 마스크는 가급적이면 내리지 마세요. 저희도 수업 중에 힘들지만 마스크를 차고 있거든요. 내리지 마시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하실 때. 그쵸? 식사하실 때는 저쪽 실습실에 칸막이가 더 높은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식사하시면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밥도 남으면 금요일에 비벼도 먹고, 양푼에다가 너 계란후라이 10개 쌓아라, 나 참기름 쌓게 비벼도 먹고 하는데, 그러한 소소한 재미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놓고 가신 양푼이 하나 된 거 저희 다 버렸거든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어렵겠다. 이해를 바라고. 자,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법상, 여러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오셨지만 상위법이 보건복지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1월 740시간, 실습 780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 이론이라 하면, 또는 실습이라 하면, 실습은 여기서 하는 실습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실습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실습, 저희 학원을 선택하신 분들이, 저는 어디가 마감돼서 왔어요. 한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저희가 분명 말씀드렸죠. 늦게 오픈을 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먹튀하지 않는 학원, 좋은 학원을 집에 가깝던 멀던 잘 선택했다라는 거를 지금은 알기는 어렵죠. 그쵸? 그래서 언제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법상 싹 다, 이론은 여기 강의장에서만 해야 되고요. 실습은 병원에 가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아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이 저기 2020년도 심했을 때는 100%를 다 원격으로 했어요. 수업을. 원격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까지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까지는 뭐가 있냐면 50%에 한해서 이론을 뭐를 할 수 있냐? 원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시작 자체를 여기서 못하고 원격으로 했어요. 근데 그 전 선배님은, 집체를 하다가 원격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이제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시작부터 원격으로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물론 사실 여기서는 얼굴 익히기가 더 어려워요. 왜? 마스크를 쓰니까. 근데 이제 원격으로 하면 마스크를 다 못 쓰니까 얼굴은 알기는 편한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느낌이 되니까 이게 친밀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집체를 저희가 이따 수업 시간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돌릴 건데, 설문지를 돌릴 건데, 일주일은 그냥 할 거예요, 여기서. 할 거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당장 내일부터 원격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걸 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번 주는 각과 선생님들 인사도 해야 되고 기본 개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표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까 잠깐 오신 분이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론을 담당하는 전임 선생님이 되실 건데 참 재밌게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 선생님 수업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첫 수업이 이번 주차 처음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 정의 뭐 이런 걸 하는 거라 첫 주는 크게 많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첫 주차는 선생님들 이름 익히시고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내가 뭐를 알아야 되는 건가. 오셔서 저한테 잘 보이고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그쵸?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 1번 자격증 취득, 2번 취업, 2번, 자, 또 나머지는 둘 다, 오케이, 둘 다. 그러면 또 뭐 하나 나와야지.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죠. 자, 왜 중요하냐? 내가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경제활동을 잘 하려면, 내가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잘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준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시험이 중요했어요. 왜? 시험 한꺼번에 하나 듣는데 시험을 붙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시험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저쪽 길 건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시험을 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시험 이후에 이 대화, 영어가 어려운 거지 시험은 문제가 아니다.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안 들려? 왜? 나는 아직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10%나 귀에 들어오시면 다행이신 거예요. 안 들려. 그런데 인상도 세고 이러니까 일단은 뭐가 있긴 있어. 근데 이것들이 새록새록 언제 생각나냐?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 따라서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언제 더 실습 현장지에 가셔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아마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니까 확 피드백이 100%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을 끝나고 사실 이제 오전에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저희 학원의 이론 과정, 시술 과정을 끝내시고 취업을 하신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죠? 취업 성공기 무슨 성공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배님이 오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13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윗기는 2기가 되겠죠. 12기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실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전 사람이 11기가 되겠죠. 그럼 11기 사람들은 올해 졸업을 했고 상반기에 졸업을 해서 시험을 본 사람들이에요. 시험 발표가 어디 났냐? 지난 5일날 났어요. 지난주 5일날.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하나요? 시험은 3월 둘째 주에 있었는데 발표가 4월 5일날 났어요. 한 달 정도 갭이 있죠. 그럼 이제 합격이 됐어. 그럼 바로 자격증이 주냐? 안 줘요. 서류를 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건강검진, 나는
무슨 법상에 뭐 제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합니다. 그걸 서류를 내서 국시원이라고 하는 데서 나라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 거기에 보내면 최대한다. 그럼 최소는 한 2주 정도? 그러면 최대를 했을 때 한 달이에요. 그러면 아직 자격증이 나온 상태예요? 안 나온 상태예요? 아직 하나도 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취업을 했을까요? 취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경쟁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면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는 뭐냐면 3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점수 이상 넘기면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딱 나가서 실습과 취업을 갈 때 그때부터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건 뭐예요? 둘 다 잘하는데 둘 중에 더 잘하는 놈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절대 경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언제 가실 때? 실습 가실 때부터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2기 선배님들이 기수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100%가 취업이 다 됐어요. 자격증도 안 나왔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 젊으신 분들 2분 정도는 이제 서울로 가시겠다고 해서 자격증 기다리고 있는 분 빼고는 거의 취업됐어요. 자, 그 11기의 최장 나이가 몇 세냐? 60세. 예, 진짜 한국말이 60세.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 대의 근무를 한 거야. 이 선배가 대의 근무를 하고 오전이 끝나서 끝나는 시간이 한 2시 정도 좀 넘어서 끝나는 거야. 늦어도 3시 안에 올 수 있대.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그 선배님이 오셔서 그 선배님 입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떨릴까 안 떨릴까요? 엄청 거기 앉아있는 거하고 여기 서 있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자, 저희 기억에 남는 선배님들 중에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있는데 쇼프가 왔어. 여기 서 있는데 선배님이 쇼프가 왔어. 생판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 자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오시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이 선배가 왜 왔냐면 그 선배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취업 얘기를 막 할 수 있게 이제 취업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들린다니까? 우리 이제 그 화장실 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중심으로 그 과정을 최근에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 이럴 수 있어요. 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되면 되냐? 히든카가 되면 돼요. 5대 빵에서 4강까지 올라가면 돼요. 그죠? 간혹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막 누구는 막 툭툭 얘기를 해. 뭐 어려운 막 영어인데 막 써봐. 상관없다. 어차피 저기 가서는 우리는 무슨 평가? 절대평가. 우리 이론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거기만 넘으면 돼. 그 선. 근데 그 선이 몇 개냐? 100점 중에 60점만 맞으면 돼요. 100점 중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40개나 틀려도 합격이에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시험이 어떻게 되냐? 간혹조무사 시험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기자인데, 기자. 공부본이 좀 있었겠지, 기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간혹조무사 시험을 본 거예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합격한 걸 그대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병원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55년 간호조무사 역사상 그 소용돌이가 친 게 2015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그럼 선생님들은 2015년 이전에 시험 자격증 딴 사람들하고는 4배가 틀리다는 뜻이에요. 한 4배 하면 선생님들은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된다. 다만 여기 특히 이제 복비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 대충 하려고 들어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60자가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의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근데 이제 지금 보통 있다. 어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눈에 띄세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좋아해요. 이게 확률 게임은 아니에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학생분들이 서로 잘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열심히 했고, 누가 열심히 안 했고, 이게, 저는 30명인데 29명이 열심히 하고, 1명이 안 열심히 하고, 누가 신경이 쓰일까요? 그렇죠. 그 한 명 신경 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맡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있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경쟁을 하시지만 선의의 경쟁을 여기서 펼치시고 이제 나가셔서는 이건 선의가 아니야. 자, 3시간 3시 실습을 갔는데 실습 다 시험이 됐어. 그건 좋은 거지. 근데 그럴 일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래서 그 과정 설명을 저희가 열심히 해드릴 거고, 무려 그래서 이 실습지를 선정하는데 아마 한 4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 학원의 특성이고, 다른 점이고,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가끔은 10명 중에 1명은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알려줘서 선입관이 생긴다. 못하겠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9개를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또 9명이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을 또 알아보셨겠지만 대부분의 학원이 이론을 마스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목적이 뭐냐? 그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아니라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시험은 다 붙는다니까요.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그냥 붙는 사람은 다 붙어요. 시험은 그래요. 근데 취업은 아니에요. 취업은 뭐냐?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그 준비된 자의 스케줄을 잡는 걸 저희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희도 학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2번, 3번 반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개씩 한 명만 돌립니다. 왜?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잘 따라왔다라는 거를 믿고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라는 얘기 해주실 거니까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소도가 너무 길었어요. 지금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또 뭐 어디 여행을 갔다가 오후 1시간 써서 오신다는 분들 버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특성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 목표는 하나다. 그렇죠? 자격증 잘 따서 취업까지 연계를 잘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친구들끼리 같이 올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올 수 있는데 취업을 같이 해요? 취업 같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실습은 절대 같이 가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천천히 알아갑시다. 오늘 다 몰라요. 천천히 알아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2022년 4월 11일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선생님들 개인 카톡에 넣어드릴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오셔서 그거 한글 깔으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 먼저 하나씩들 해볼게요. 진행해볼게요. 자, 그럼 목차는 여기부터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맨 처음에 NCS, 자, 이거 오리엔테이션을 전부 다 이해를 못했다. 괜찮습니다. 못해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큰 골자가, 저희 우리나라 부지 부업이 삼성이라고 있죠? 삼성. 뭐 계열사는 여러 개 있지만. 근데 그 삼성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통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들어가신답니다. 박사 이러신 분들 들어가시고요. 근데 그분이 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삼성의 직무를 익혀서 진짜 일을 하려니까 평균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 소요 비용이 한 6,400만 원인가 6,800만 원 정도 또 든대요. 아니 4년 대학 그 비싼 대학 학비를 내고 했는데 또 거기 가서 일을 배우려니까 시간과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NCS라고 하는 거가 산업화에서 뭔가 훈련을 하는데 이거가 진짜 사회 현장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 저희 학원의 목적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잘 배워서 어디로? 현장으로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가 고급지게 NCS예요. 그래서 그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나라에서 능력을 너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표준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2번부터 10번, 100번까지 있어.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시행할 수 있어. OK, OX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NCS에서 빠진 직종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맞죠? 여기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간호조무사 과정을 들여줬냐? 취업률이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컴퓨터 배우고 제과제빵 배웠어요. 취업률이 몇 프로 나올 것 같으세요? 다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가만히 냅둬도
60, 70%가 넘어요. 그러니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없어 우리는. 자, 사람을 간호할 때 뭐가 필요하냐?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 이타주의라고 하는 고급진 말이 있습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를 밟고 갑니까? 나만 밟고 갑니까?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마음이 좋아. 그런데 주사를 연락 못 나. 그럼 어때요? 자, 이 사람은 착한 간호사인데 주사를 10번 찔러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삼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추기가 간호는 표준을 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포함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혜택을 보는 거예요. 뭐가 혜택을 봤어요? 학원비 혜택을 보죠. 그건 정말 저는 진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들어온 게 2012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데도 좀 늦게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참 다양스럽게 저희가 해줘서 좋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시냐? 본인 사비를 내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처럼 이론을 정말 잘 배우고 실습 현장에 투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일반만 할 때는 국비 이걸 어떻게 해? 왜냐면 일반만 해왔기 때문에 50년 동안. 이 기준에서 국비를 보니까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일반화로 들어오면 국비화라고 제가 꼬셔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정 선택은 정말 잘하신 거다. 다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생님들이 투자하는 거. 그 투자하는 시간에 아깝잖아요. 뭐 가져가셔야지. 네? 선생님들이 뭐라도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들한테 닥달하고 서로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세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저희 학원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더 많이 가져가시는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의 학원들이 표준이랑 기준을 만들어놔서 그 기준 이상치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좀 오버합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대충화를 오려고 하신 분들은 조금 버거우세요. 저희가. 근데 이제 막 많이 버거운 거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고 그 결과물을 저의 입이 아닌 실제 훈련을 통한 선배님들 입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차로 선배님이 한 분 오실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취업 성공기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이 병원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습을 가야 되거든요. 왜 뭐라 그랬어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며. 그러면 저는 거꾸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뭐를 요구하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저희는 간호조무사지요. 저랑 상담을 하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저 본 사람 안 오셨나? 그분인가?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저랑 한 분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간호조무사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죄송해요. 선생님 맨 앞에 있으니까 성함이 강원준이 일본에 있네. 제일 일찍 오셨어. 제일 일찍 오셔서. 자, 그럼 강원준님 집이 어디시죠? 시흥이요. 시흥. 오케이. 그러면 시흥에 신천연합병원이라고 있나요? 오케이. 그 병원이 대빵 큰 병원이에요? 중간 병원이에요? 작은 병원이에요? 선생님 기준에.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자, 이 기준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연합병원은 뒤에가 병원이 들어가요. 그럼 병원은 일단 큰 병원이에요. 그러면 작은 병원은 뭐냐? 병원이 아니지. 의원이라고 되는 거예요. 의원. 그러면 병원 그 중에 신천연합병원은 그 조금 더 큰 병원이에요. 조금 더 큰 병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이 지금 제가 아직 나이를 몰라. 그런데 나이가 젊으셔. 그럼 나는 선생님들이 뭐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걸린다? 무려 넉 달 걸려요. 무려 넉 달.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선생님들이 오늘 나가신 거고 1차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신천연합병원이 집 앞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거기야. 그럼 얼마나 좋아. 차비 안 들어. 너무 좋잖아요. 힘들면 빨리 가서 집에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선생님한테 그 병원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왜냐? 그 병원은 큰 병원이니까 일단 급여도 세겠죠. 좋죠.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선생님들 나이가 어리신데 그 병원은 큰 병원이기 때문에 조무사인 나한테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고 잘해도 조무사예요. 맞죠? 조무사한테 주사를 주지 않습니다. 전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근데 바깥에 가서는 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이 나는 나이가 많지만 개인병원 애기 때문에 개인 의원을 가고 싶어. 개인 의원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해. 직원을 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거면 주사를 해. 그러면 사내 현장에서 뭐를 요구하는 거죠? 주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과정 중에 이 표준이 얘네가 주사가 필요하니까 그 훈련 과정에서 주사를 배워서 그래야 저쪽을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 국비 선생님들은 다른 데서 주사를 배우는데 돈을 내고 배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저희 학원 일반 학생들은 돈을 내고 배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이제 바쁘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 저희 졸업생이 아닌 일반 졸업생, 진짜 이 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졸업생 분이 3분이 오실 거예요. 저희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하실 건데 무슨 상담을 하실 거냐. 그분이 어떻게 알게 됐냐. 여러분이 13기죠. 그분이 3기학 졸업생이에요. 그럼 경력이 꽤 되셨겠죠. 근데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는 이제 면접을 보고 우리 웨이팅이라고 그래요. 기다리는 기간에 집 앞에 쉴 수 없으니 집 앞에 병원에 가서 일을 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한 석 달 정도. 갔는데 거기에 조무사가 6개월 되신 분, 4개월 되신 분, 3개월 되신 분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4개월, 3개월 세 분이 주사를 한 번도 못 만져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사는 요거 주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사는 요거 링게로 맞는 주사. 요 주사를 한 번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지. 그 세 분을 모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9년에 개설해놨는데 임상 실습반이라고 개설해놨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저도 바쁘고 이래서 이제 못했던 건 아마 올해 5월 정도는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대상자는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냥 다 해드릴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열어드리는데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안 하시더라는 거죠. 전 가급적이면 다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 NCS가 요거타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훈련기간은 4월 11일부터 여러분들 3월 3일이에요. 그러면 1년 과정이죠. 그러면 시험이 보통 언제냐면 선생님들 요거 자료 다 넣어드릴 거예요. 카톡에 다 그대로 넣어 들어갑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뭐 적으셔도 되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학과 실습이 10월부터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론을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이 10월 4일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4일까지 이론에 740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740이 안 맞춰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들어오실 때 아마 거기 기본 과정 중에 한 달에 80% 이상 수업을 이수하셔야 돼요라는 말 들으셨어요? 그래야 뭐를 한다든가요? 최저를 해갖고 그거 뭐 한대요? 여러분들 훈련. 그 얼마나 좋아. 돈을 주는다고 어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는 받아가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론의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100%를 다 이론을 마스터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여기처럼 코로나가 걸렸어. 뭐 일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실습 졸업하기 전까지만 시간을 채우시면 되는데 그 시간을 제가 한 2달 정도 열어드릴 거예요. 2달 정도. 그 사이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실습은 10월 5일부터 3월 3일까지 할 건데 실습 시간은 9시부터 17시 땡땡이니까 오후 하면 몇 시일까요? 5시. 5시 그럼 해볼까요? 9시 시작이니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그럼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저희가 간호조무사가 오래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자가 봤는데 막 했다가 과정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됐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변화는 언제 필요해요? 잘 되고 있는데 변화할 필요는 없죠. 근데 뭐가 상황이 변할 것 같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미리. 근데 다른 데는 다 변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안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간호조무사가 2014년 12년에 크게 바뀐 게 국가시험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의사시험 내고 한의사시험 내고 약사시험 내고 응급보조사 시험 내고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간호조무사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레벨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12년, 13년, 14년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존처럼 똑같이 난이도도 낮고 쉽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5년에 걔네들 생각은 나라에서는 한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줬다고 생각한 거죠. 얘들 준비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준비한 학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따라가면 그 1호 필기를 먼저 보는데 이렇게 기다란 시험지 있어요. 여러분들 마치 오늘 나눠드린 문제 중에 이렇게 넘기는 시험지 있는 것처럼 그게 실제 국가고시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가. 그러면 이것만 대충 한 몇 달씩 공부해야 시험 붙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그게 우리 조무사 시험이었어요. 똑같이 준비했는데 2015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공부를 대충 해도 합격률이 80% 90%예요. 그런데 2015년 딱 상반기에 들어서서 합격률이 64%로 떨어집니다. 나왔다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예기간을 줬다고 생각하고 준비가 안 된 학원은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25%가 안 된 학원이 합격률이 수두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기준점을 찾는 거가 이제 큰 데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간호학교, 대학교 있죠. 간호사를 키우는 대학교하고 간호조무사를 평가하는 기관이 똑같아요. 한장하겠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규율을 얘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8시간 이상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에서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정치색을 떠나서요. 저는 우리 학생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길 바라요. 그런데 저는 오래됐잖아요. 근데 2015년인가 16년, 17 요때 최저급액이 처음 올린 해예요. 최저급액 올랐을 때 저는 이제 병원 부장님들, 원장님, 이사님들, 막 의사들 만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가 최저급여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병원들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뭐가 됐냐? 직원들을 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은 최저급여가 문제였는데 아까운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150만 원만 줘도 되는데 200만 원 줘야 되는 거지. 아까운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웠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자가 많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을 지금 벌어진 건데 사실은 그 코로나가 아니라 최저급여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참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는데 시흥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 간호학생 시험생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물어보냐? 몇 시간 근무에 주 40시간 첫 번째 물어보고 연차 월차 있냐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봅니다. 최저급여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쪽에서 아직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뭘 몰라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해요? 주 52시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의사들은요 너무 지금 완전 땡큐베리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그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믿고 그 담당자가 그 인력 담당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돌아갈 거니까 니들이 이제 그거 고소하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호사 그 규율에 따라서 8시간을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직장인일 때는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9시에 가서 그러면 8시간 일을 하려면 6시에 퇴근을 해야 돼요. 5시가 아니라.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학생들을 1시간 동안 너 쉬게 해줄게 거기 있어라고 하면 다 싫어요. 그냥 대충 빨리 먹고 1시간 일찍 집에 가기를 원하지. 근데 그 규율을 우리한테 지금 갖다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효보를 한 게 그러면 8시간을 안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8시간 하지만 7시간 30분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분의 휴게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차츰차츰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쉬는 날은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쉬는 날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습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건 이론이 끝나고 실습 가기 전에 시간을 지금 보통은 하는데 휴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때 조금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준비물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이걸 왜 이렇게 넣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집에 좀 있으시라고. 그래서 바로 실습을 시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그게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원래는 저희가 여름방학을 넣었는데 저희도 이제 학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를 이제 딜레이를 시킨 거죠. 딜레이를.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 조직 때는 자꾸 학생들이 와서 이거 뽀샵했다고 뽀샵 안 했어요. 이거 저 맞습니다. 저 맞고요. 지금 사진 조금 많이 쪘지만 저 맞고요. 저희 학생 선생님이 친절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상담이랑 이런 것들 다 안내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거 또는 이제 복비 들어오셨는데 재직자 카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실업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들 이거 확인해서 담당 선생님들 주시면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저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자문위는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의는 의사, 자 간호부장. 자 저희가 여러분 13기니까 일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기 때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꿈이 엄청 컸죠. 그래서 의사 오고 이제 막 부장님 오고 이러면 막 학생들 완전 좋아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왔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연방 급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월급이 얼마인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모르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병원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분이 병원장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셨고 이제 우리 학생분은 여자분이셨는데 그러면 내가 선생님의 학생분의 삼촌이라고 생각하래. 그러니까 삼촌 병원이야. 지금 우리 취업한 병원 삼촌 병원이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냐? 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개뿔 먹는 소리야? 월급 얼마나 물어봤는데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몇 분만 끄덕끄덕. 우리는 직접적인 답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포지션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갑은 뭐냐? 이런 거예요. 너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 월급 올려주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근데 이 병원장님 진짜 그래. 이 병원은 일 잘하는 사람 월급 더 줍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병원에 들어가면 나는 밀리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병원들은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연봉이라는 연차라는 걸 정해놨어요. 호봉수라는 거를.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근데 이 병원장님은 특이한 마인드가 있으셔서 잘한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저도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데 왜 떡을 왜 줘요? 안 줘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경직됐는데? 선생님들 편하게 저 되게 웃겨요. 편하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의사는 사실은 뭐냐면 조무사들을 부리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호응이 안 좋아. 부장님들은 부장님은 한 3, 4기 정도까지 계속 돌렸어요. 병원 각각 부장님들.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학생분들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이제 저희도 알아가는 게 많으니까 이거 질문해라 저거 질문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병원 부장이야. 근데 그 병원 부장 강은주 선생님이 자 내가 A라는 병원에 가려고 그래. 오케이 신천연합병원에 가려고 그래. 신천연합병원 부장님이 왔어. 이 사람이 인사권자야.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 자 우리는 어찌됐거나 상근직이신 분들도 좀 교대근무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교대근무 하실 때 휴게 시간을 갖는 병원이 있고 안 갖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정해지지 않을 때니까 물어봅니다. 저기 나이 야간 근무할 때 잠잘 수 있다는데 그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부장님이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끝나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그 병원에 가급적이면 저희 학원에 졸업하신 선생님 근데 이제 1기, 2기 때는 졸업사가 없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른 학원 졸업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저희 학원 졸업생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 병원에 대해서 장점, 단점도 얘기해요. 그리고 몇 층의 수간호사 재수없다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데 오히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10%는 하는 거죠. 근데 그 10%가 무서워서 아예 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병원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병원 바뀌고 큰 아웃라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떤 관점으로 그 병원을 평가해야 되는지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지금은 이분들이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실 거고 그것도 조금 못 믿기시나 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나간 선배님 있지. 요 선배님들도 오실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공부하라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하는 얘기일까요?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론하고 하나도 관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본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욕심이 나 선생님들이 뭐 잠도 못 자고 막 공부합니다. 그러지 좀 마시라고. 그러지 좀 마시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셔라. 취업. 자, 근데 취업은 자격증도 안 나왔는데도 취업을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실습지를 선정하는 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그런데 나이가 젊으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 여기 전전기수랑 전기수는 20대 21, 20, 21, 22가 거의 한 70%예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되게 많이 푸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 저도 저희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하라고 해도 안 들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내가 필요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따라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김민현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체 이론 담당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여기 우리 카톡에 들어서 윤미연 선생님이 이제 해부학하고 여러 가지 과목 할 거고 요분들은 아마 못 만나실 거예요. 일반 선생님들이라 못 만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요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간호공무사 국가고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될 건데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고 그러면 30분에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아, 그리고 화장실은 자, 연결해서 진행할게요. 우리가 이게 여기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실기 있는데 선생님들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문제집 빼고요. 책이 6권인가요? 7권인가요? 6권? 아, 저 영어까지 7권이죠. 책만 문제집 빼고 책만 여기 테이블에다 올려놔 보세요. 몇 권이에요? 7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집 옆에다 놓고 책만 봅시다. 선생님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자, 근데 기초간호학이라는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분홍색 책. 자, 지금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나머지는 각각 선생님이 설명 드릴 거예요. 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간호학 책 한번 펼까요? 보건간호학. 오케이.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 3권, 공중보건학. 3개 있죠. 자, 일단 책이 7권이 아니신 분 지금 손 드셔야 돼요. 책이 7권이 아니신 분. 다 있으실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실기책을 찾아봅니다.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일단 보건간호학 그 책 봐봐요. 여기 책에서 15문제가 나와요. 아,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보건학에다가 여기에 선생님 죄송한데 이 부분 좀 닫을까요? 네. 의료 법규책이 있어. 이 2개 합쳐서 여기서 20문제예요. 하얀 거 잡아 당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20문제예요. 20문제. 자, 그러면 실기를 찾아볼게요. 실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녹색? 녹색 책에 열어볼게요. 그러면 목차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기본간호, 하나는 성인간호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중에 기본간호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 책의 반 정도 될 거예요. 2분의 1이 얘가 30문제예요. 대박이죠? 아, 이거 열심히 하겠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책의 반에 있는 성인간호가 여기 있어요. 기초간호학에 들어가요. 그 책의 반 자른 성인간호학이 기초간호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부생리라고 하는 별도의 책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파란색 책. 파란색 책. 네.
요 책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여기 다 합쳐가지고 35문제 나와요. 자, 지금은 내가 뭘 버리고 뭘 가져갈 거냐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저희가 사실은 냅둬도 되는데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요게 책이 이걸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불러요? 스프링처라는 거를? 이걸 제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부천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요거 기본 되게 얇은 거를 해도 3,000원이 넘어요. 최소 싼 게 3,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 아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두껍고 잘하는 데예요. 주안에 있어요. 주안에 거기 학원가들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서 하는 건데 이거가 건당 2,000원이었는데 좀 올랐나 모르겠다. 아무튼 2,000원이에요. 근데 이걸 선배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 책을 넘겨서 필기하기가 편해요,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신청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분이 또 본인만의 뭐가 있어가지고 책에 뭐가 필기가 돼 있으면 잘 안 해주세요. 이게 기존 책보다 살짝 위아래 조금 날려지거든요. 잘라지거든요. 이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필기되어 있는 걸 자기가 이렇게 해친다고 생각해서 안 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 책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가서 갖고 와야 돼. 그래야 내일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빨리 제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거를 미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못 드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하실 분들은 맨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본인 이름을 써서 넘겨주셔야 그분이 뭐 도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큰 문제집 한번 열어보실래요, 선생님? 박민희 선생님? 그 두꺼운 문제집. 그런 건 냅두시고, 두꺼운 문제집. 그거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한 3번 정도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분께서 3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 기초간호학은 2번이고, 보건행정하고 공중보건학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한 과목이니까. 근데 스프링 철만 하는 거예요. 스프링 철. 그래서 관리, 쓰기가 필기하는 거나 좋게 생각하시는 건데, 선배님이 빨리 오시면 이거를 피드백을 빨리 드릴 텐데 선배님이 오늘 늦게 오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 선배님 또한 제가 이제 섭외할 때 여쭤보니까 이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좋은 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고 계셨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 각각의 자 이게 요 3개가 다 메인이에요. 보건과학, 공중보건, 실기인데 이 3과목을 김민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내년에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올해 기준이에요. 대충 날짜만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일자는 언제 나오냐? 지금 2022년이죠. 2022년 12월 초에 그 다음에 23년 1년치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없지.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나오면 여러분들 실습 가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험이 3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오면 한 2달 전에 접수해요. 2달 전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 이런 거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사진도 여러 장 필요 있는데 지금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지금 오실 때 증명사진 하나 내신 분들이 있나요? 증명사진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메모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증명사진 하나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증명사진이 국가고시 시험 자료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어. 나 좀 살 좀 빼고 이쁘게 그런 것들은 시험 접수하기 전까지만 사진을 다시 찍어서 내주셔야 되고 지금 내는 거는 이 출석부 사진에 같이 들어갈 거고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 사진이 국가고시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스캐너 이런 거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 작업을 저희가 해서 보내드리려고 시험 응시할 때 그러려고 사진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졸업증명서는 3개월 이전치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학교라던가 뭐라고 하죠? 그거 보건소 말고 하나씩 있는 거 주민센터에 받는 거는 기간은 없어요. 그러면 3개월 기간이 있는 거는 어디에만 해당되냐면 무인 발급기 있죠. 무인 발급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바로 나와. 근데 이제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서류 적어야 되고 보건소도 좀 신청해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보건소래다 주민센터 기다리는 하는 데가 많아서 그냥 3개월 전에 뭐 졸업증명서 모의센터에서 받는 게 추천해 드립니다.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합격 후 서류가 건강진단서를 내는 이것만 저희가 하지 않아요. 요거는 건강진단이니까 병원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협력병원이 지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병원
그 병원장 병원, 협력병원인데 참 고맙게 편의를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이 건강진단이 천차만별이에요. 병원마다 필요 없는 검사를 해서 수당을 받아가고 이런 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반띵해가지고 15,000원에 깎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만 원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병원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가 만 원 해줄게 해서 만 원으로 내렸어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 원만 들고 가시면 되고, 다만 저희 학원 학생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거 서류 증명할 거 나중에 또 공유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해도 여러분들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실습 관련 부분은 자료는 다 올라가 있지만 실습 관련 부분도 저희가 뒤에 이제 무엇이냐, 실습 전에 다시 또 OT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각각 설명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계좌지 휴방일은 여기로 같이 볼게요. 요거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아까 시험 관련해서 요 자료들 지금 선생님들이 다 넣어드렸습니다. 요거가 우리가 시험이 100분 봐요. 100분. 100문제를 100분에 보니까 1분당 한 문제 보면 똑 떨어져요. 왜? 답안지 옮겨야 되니까. 근데 어떤 문제는 3,000원에 답이 나오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과목 4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그 4과목 중에 과락이 40%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럼 40% 통과하면 14개, 6개, 8개, 12개면 40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락은 각 과목에 넘고 총점은 60점. 아까 말씀드렸죠. 60점이 넘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여기 합격이다 라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선생님들 그 자료 넣어드렸던 그 핸드폰에서 이거를 보시면 평가 방법하고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스케줄을 이미 다 잡아서 넣어드렸는데 이거 응급간호가 하나 빠졌네.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평가 방법이 객관식 있고 체크리스트거든요. 객관식은 시험 보는 거예요. 윤희 선생님께서 구글 아이디 알아달라고 그랬죠? 여기에 자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에서 시험을 보시고, 이게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지 분실할 염려도 없고 거기에 저희 코멘트를 달아드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실습이 있는 과만 있어요. 2개예요. 기본간호하고 응급간호하고 2가지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평가 일자가 어떤 거는 중이고 어떤 건 후예요. 대부분은 다 과정 후에 하는데 과정 중에 하는 거는 과목이 좀 긴 거, 내용이 좀 많은 거 있죠. 그거는 좀 끊어서 중간에 한번 하고 끝날 때 한번 한다. 도대체 시험이 몇 개야? 자, 피드백 다 해드리고요. 요점 정리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시험 나올 것들을 선물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 의학 용어라고 있는데 그 다른 데 보면 의학 용어가 어디에 빠져있냐면 이걸 뭐라고 하죠? 교양 과목이라고 빠져있어요. 교양. 그러니까 교양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렸는데 저는 이걸로 수업하지 않을 거고, 저희가 카톡에 넣어드렸던 저희 학원만에 있는 인상 지침서 책 보셨죠?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들고 서울의 어떤 학원에서 같이 공조 강의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문의가 와서 아마 올해 중에는 그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걸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 없어. 언제 할 거냐? 과정 거의 끝나기 실습 전에 의학용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공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단답형은 뭐냐? 묻고 답하는 게 단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식? 근데 어려운 거 아니고 진짜 알아야 되는 거 있죠? 알아야 되는 몇 개. 요 정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쭉 돼 있고요. 그 실습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기본간호 5개, 이제 저는 응급간호에서 응급간호를 제가 합니다. CPR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여기 예전에는 저희가 흔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은 너무 흔해졌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해보자. 실습해봤더니 괜찮더라. 실습을 한번 해본 거하고 글로만 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은 이론은 복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습은 복습이 잘 안 돼. 뭘 알아야 복습을 하지. 그러니까 실습은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아라 라고 아마 선배님들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실까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저희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60점을 양호만 넘으면 통과로 가니까 여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시험 성적과 관련해서는 60점이니까 이 1단계만 아니면 다 통과예요. 다 통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시험 보실 때 핸드폰, 이제 이게 사실은 핸드폰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하니까 핸드폰을 제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책 같은 거는 다 놓고, 그래서 예전에 보실 때는 막 바닥에다 써놓고 막 손에다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이게 강박감이 있으신가 봐요. 자, 여기서 시험이 내가 잘 맞는다고 국가고시 합격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과정 중에 이걸 이해했냐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험이니까 잘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 간에 불화가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셔야 되고, 부정행위는 안 되는 거니까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희 가만히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돌아다니면서 좀 확인을 하긴 할 텐데 이런 거 없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60점에 한해서 60점 미만인 자들에는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요. 아마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공부하셔서 자기 재평가를 할 건데 두 번째 시험 봐서 100점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볼 때는 90점, 100점 맞아도 90점 환산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넣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못 왔다. 그럼 이제 통과를 못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 봅니다. 계속 유한은 아니고요. 두 번째까지, 토탈 시험을 3번까지 볼, 한 과목당 3번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점수가 10점씩 깎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훈련 기간 중에 선생님들 그 뒤에 요거는 제 자료용이 아니라 글씨가 작아요. 수업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뒤에 안 보신 분들은 컴퓨터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열어서. 자, 여러분들 그 훈련 중에 저희가 코디네이터하고 심폐소생술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부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심폐소생술은 하나고요.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나인데 그 협회에서 최근에 사실 이제 협회도 코디네이터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이 아니에요. 근데 간호조무사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더 센 거예요. 근데 코디네이터 가지고 일을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코디네이터 학원에서 저희가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인데 그 이외에 6개를 더 줬어. 예를 들면 뭐 한방 코디, 치과 코디, 성형 코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왠지 내가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딴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돈 주고 자격증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은 5개까지 가져가시는 분들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격증은 이력서에 쓰기 좋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력서에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 보는 사람이 그래? 너 그러면은 성형 코디를 땄어? 그럼 공부한 거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면접 보는데 없어요. 그냥 땄구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나이 들고 병원 코디들로 취업할 것도 아닌데 이거 왜 해요가 아니라 자격증란에 딱 3개 들어가요. 저희 학원 나오면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 CPR, 심폐소생술 3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58세 분을 모시고 세종병원에 면접을 갔는데 이걸 보더니 뭐라고 첫마디 하시냐, 열심히 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걸로 취업을 떼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접 자리에서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만드는 자격인데 올랐더라고요. 5만 원이더라고요. 간호조무사는 3만 8천 원에서 만 원이 내려서 3만 7천 원인데 병원 코디는 일반 사니까 올라서 지금 5만 원이에요. 5만 원 내고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하셔도 된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시험은 거기 가서 봐야 되는데 저희는 학원생이 많으니까 센터에서 시험지를 들고 옵니다. 여기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편의를 봐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당연히 수업 중에 핸드폰은 진동이나 꺼주시면 좋겠고요. 흡연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흡연이 여기 옆에 돌아가면 지금 새로운 게 올라와서 여기는 흡연이, 원래 여기가 흡연적이었거든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 여기도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건물 뒤로 돌아가고 하시더라고요. 말리지는 않겠으나, 자, 그러면 나갔다 오신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손소독 하시고, 옷 뿌리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본인들이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냄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리시고, 환기하시고, 그리고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착발상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할 때는 이제 야간은 야간 수업이 또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야간을 지금은 저희가 또 원격으로 하니까 상관은 없다. 지금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야간 학생들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집체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은 뒤에 보시면 이름표가 다 붙여 있을 거예요. 사물함. 저쪽 사물함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쪽 큰 거 사물함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쪽은 일반 학생들 사물함이니까 여기 이름표 있는 데도 넣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물함 열쇠는 알아서 개별로 뭐 분실수거가 난 적은 없으나 그래도 불안하면 열쇠 같은 거는 가져와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실습실은 항상 저희는 오픈을 해드립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뭐가 빠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그렇다라는 걸 저희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물어내!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말씀만 그냥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수업 끝나고 저희 카톡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가입하라고 뭐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입을 해주셔서 거기에 일반 자료실은 다 막혀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게 아니라 언제 볼 거냐면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시험도 중요하니까 이론을 마치고 실습을 갔다가 다시 이론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험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반을 더 만들려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 과정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확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처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니 그런 목적으로 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데 있는데 학생들이 실습 가 있는 동안에 불안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공부를 안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료실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 꼬마 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문제집에 보라색 거에 꼬마 책, 조그만한 책 있죠. 이게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이용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이건 쬐끔하니까 필기도 더 안 되고 더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많이 제공을 일반 학생들은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안 봐요. 볼 이유가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자료집이 저 바깥에 나면 이따가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아직 수업도 안 하는데 그거 열어놓으면 불안만 하다. 이거 내가 언제 다 하지? 그래서 그거 언제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선배님들이 나가셨잖아요. 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가셨는데 지금 가는 한 달은 병원 적응기간이에요. 열어주면 더 불안해요. 병원도 적응해야 되는데 이것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그 기수마다 조금 틀려요. 좀 더 늦게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하는 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이후부터 저희가 열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동영상 자료실을 저희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 자료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다시 그걸 볼 필요가 없지요. 다 들으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제가 지금 OT 3시간을 할 건데 3시간을 또 여러분들 할애하셔야 돼.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오신 분들은 들으셔야죠. 그쵸?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라 그거 홈페이지 가입해 주시고 자, 일반 홈페이지는 일반 선생님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거는 자료실은 다른 사람 못 들어가. 우리 학원 학생들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인님께서 확인해서 승인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강은주, 황민우 이렇게 가입해 주셔야지 이상한 거 이름 있잖아요. 예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라고 그러지? 닉네임으로 하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실명으로 가입하고 비밀번호 막 딱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쉬운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기 단톡방은 지금 초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린 학습 자료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 실습 나가셨을 때 보실 거고 혹시 지금 들어오신 과정 중에 앞으로 1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가 바뀌는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서류랑 이런 것들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셔야 되고 상담은 월 1회 이상 저희가 바로 시작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겹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앞에 보면 건의함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건의함에다가 뭐 써주셔도 되고 뭐 와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화장실 말씀드렸어요. 수학 좋으니까 휴지는 아래 버리고 생리대만 휴지통에 넣어주시고요. 텀블러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꼭 그건 아닌데 종이컵은 이제 쓰지 말라고 법적 뭐를 하려나 봐요. 아직은 저희가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텀블러 사용해 주시고요. 소화기는 각 실마리에 있으니까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서학이랑 화재는 조금 이따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앞에 입구하고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뒤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여러분들 왕관계라고 해서 뭐 자꾸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3층 이상부터 해당돼서 저희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비상구가 2개 있으면 왕관계가 없어도 된대는데 여기는 비상구가 있어서 그거는 없고 매년 소방 이 건물 자체가 소방 그거를 받거든요. 그래서 소실을 가끔 뭐 들어와서 하실 수도 있어요.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음식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해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음식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면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아래에 그거 보일링기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라면 같은 거 드시면 되고 생활 쓰레기는 분리수거 여기 일반하고 일반은 거기다 버리고 얘는 분리수거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넓은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들어오실 때 이제 요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지문 등록 지문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비콘 깔으셨을 거예요 아마 프로그램 그 비콘인데 아마 요 시간 세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그거 해서 할머니 저기 위에 보면 까만 아이 있죠. 그 엘리베이터 위에 뭐냐 이거 에어컨 위에 보면 까만 거 있죠. 제가 비콘이에요. 여기 있고 여기 입구에 하나 있고 저기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근처 뭐 어디 근처에 가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제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콘은 고용노동부, 지문은 보건복지부. 누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보건복지부는 유두리가 1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30분부터 수업인데 31분에 와서 찍었어. 그러면 1분 안 한 걸로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아예 고용노동부는 10분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해줍니다. 출석. 그러니까 40분에만 도착해도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랫가리하게 오시는 분들은 얼른 비콘을 먼저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보험 지문을 하시고 비콘을 열어주고 그걸 알아서 둘 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간혹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조금 친해지면 막 수다 떠나라고 가방 내려놓고 수다 떠나면 못 찍어 안 찍어. 비콘을 안 찍어 막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꼭 선생님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석은 10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10분이 있지만, 실제로 수업이 4시에 끝나지만 수업은 3시 50분에 끝날 겁니다. 그 50분부터 뒤에 휴게 시간 10분을 포함을 해주니까, 그때 찍어도 다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각은 41분부터 지각이에요. 41분부터 지각이고, 그 다음에 조퇴는 뭐냐면, 수업 일수의 50%예요. 50%.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6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을 끝나고, 갔어. 그럼 그거는 조퇴로 하면 돼요. 그런데 6교시인데 2교시 끝나고 갔어. 그럼 그건 뭘까요? 결석이 되는 거예요. 결석.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거 해봤어 이런 거? 안 해봤어. 똑똑해. 결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결석이 저 뒤에 나와요. 한 달에 뭐 결석이 되는 개수에게 보통 3개에서 4개까지는 결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8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80%가 됩니다. 그런데 지각 조퇴 또는 외출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 3개는, 이 짝투리 애들은 3개를 합치면 하나가 돼요. 우리가 3세판 이러죠. 3개 이상을 안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3개 합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분명히 보건복지부 지문을 찍었는데 비콘을 안 찍었어. 그러면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 들어온 게 있잖아요. CCTV 있잖아요. 따가지고 이 사람 이거 했습니다. 얼굴 다 들어오니까 해갖고 서류를 우리가 보내. 그러면 온 걸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은 그걸 인정 안 해줘요. 초창기인데 지금은 안 해줘요. 왜 그러냐? 출석은 학생들의 의무라는 거야. 네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 속상하고 막 때려쳐야지 이렇게 돼요? 보건복지부 찍었잖아요. 보건복지부 찍었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상관없는 거지. 내가 오늘 하루 지각을 했어. 지각을 했어. 그러면 돈 안 나와요? 예년에 80%만 되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이런 반대로 해볼까요? 비콘을 찍었는데 보건복지부를 안 찍었어. 그거는 저희가 이게
핸들링이 가능해요. 누구 거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권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콘 잘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혹 중간에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은행을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주로 점심시간을 활용하는데 은행이 내만큼 빨리 진행해 주던가요? 안 되죠. 그럼 그때는 확실하게 그냥 외출을 하고 가세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시부터 수업인데 선생님이 여기 한시 없으면 우리가 부정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외출 아예 하고 가시고 오셔서 컴백,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또 누르면 돼요. 그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한 번, 한두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외출할 때는 저기 행정 선생님한테 통해서 반드시 외출증을 작성하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편의점 가서 뭐 사올 거야. 나가서 점심 먹고 올 거야. 이거는 외출증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데 나가는 여기에 외출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 여기에 사인하셨잖아요. 1자하고 여기 1차라고 2차 있거든요. 1차는 들어오실 때 사인하시는 거고 채무는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한 번 더 사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여기 있어요. 외출일지라고. 요거는 외출일지고 외출증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출증을 쓰셔야 되는 거는 누구라고요? 진짜 나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를 사람. 요거는 외출증을 쓰셔야 되고 요 외출증은 일단 학원에 들어오셔서 심한 데는 아예 문을 잠궈 놓는 데도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조금 돼가지고 알아서들 자율적으로 다 하시는데 여기는 이름하고 사이를 뭐 점심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올 때 이제 들어오는 시간 복귀 시간을 쓰시면 돼요. 복귀 시간은. 근데 이제 간혹 점심시간에 11시 그러니까 12시 20분에 수업이 종료되니까 20분 넘어서부터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 때 수업이니까 40분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긴 것 같죠? 낮은 되면 시간이 좀 짧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 선생님이 수업을 2분 일찍 끝날 수도 있어. 그럼 나가는데 시계 보니까 19분이야. 19분 적으면 돼요. 19분은 안 돼요. 19분은 수업이니까 적으시면 안 돼요. 20. 기다렸다가 20분 적고 20분이 됐을 때 나가셔야 돼요. 좀 요거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 한두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시간 적으시고 사인하시고 두 가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무단 외출은 아직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5번에 보시면 대리 출석은 안 된다고 하죠. 저희 간호직종은 대리 출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직종은 좀 이거 상당히 많이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카드를 했거든요. 카드, 비콘처럼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를 맡겨놓고 가 사무실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왔는데 사무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지각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론 아파서 못 오는 거는 그건 공가처리라고 그래요. 아파서 못 오는 거는 그 다음에 장에 이제 그 항목이 나오면 그거 말고는 그냥 결석이에요. 그런데 결석을 연달아 무단으로다가 5일 이상 한다. 그러면 자동? 우리 옛날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퇴? 네? 이런 거 처리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달아 하시면 안 되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2, 3, 4, 5, 6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훈련생들이 이번 달에 몇 개 결석해야지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일기 때 그러니까 저 일기니까 국비 일기니까 국비는 저도 운영을 안 해본 상태겠죠. 저 맨 뒤에 앉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이번 달에 몇 개까지가 80%인지.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훈련 기간이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한 3일 안 남아. 그러면 이때까지는 80%가 아니구나. 그럼 본인 스스로 4일부터 알아서 나옵니다. 왜? 80%가 돼야 돈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뭐하러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합니까? 딴 거 하세요. 차라리 그런 거 신경 쓰시려면. 그 학생이 또 뭐를 했냐면 1, 2, 3, 4 안 나오고 5일째 나와요. 무단 아니죠. 무단 5일 아니잖아. 그럼 또 안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째는 돈을 받는데, 어떤 달은 돈을 못 받은 달이 있어요. 아예 포기한 달 있죠. 포기한 달은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생겼냐? 전체 한 달에 열흘을 넘기지 말아라. 또 이게 또 생긴 거예요. 왜 기는 놈이에 나는 놈 나는 놈이 뭐 뛰는 놈이 이렇게 생겨서 계속 법이 더 이렇게 강화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요. 그쵸?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황에 또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달, 여러분들이 지금 4월이죠. 4월 한 달, 우리가 4월 10일부터 시작하면 4월 1일부터 4월 말일이 여러분이 한 달이 아니고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여러분들이 한 달이에요. 그거를 단위기간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실 때 이번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얼마였죠? 6만원? 8만원? 뭐 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전에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단위기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단위기간. 아무튼 그 단위기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다가 근데 그걸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그 단위기간 한 달이 끝나면 뭐가 생기냐면 한 달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개의 휴가가 주어져요. 한 개의 휴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비는 12개월 하는데 거의 11개월이에요. 따져보면 11개월이니까 11개월에 한 달이 지나야 생기니까 10개의 휴가가 여러분들이 발생돼요. 휴가. 예를 들어보자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 결석을 3번 해야 되는데 지금 4번 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 4번째를 휴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휴가로 대체는 가능하게 해드려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만 두셔도 된다. 안 쓰셔도 돼. 어머 남들 휴가 쓰는데 너무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왜? 보건복지 뭐라고 그랬어요? 1일도 안 빼준다. 나는 고용노동부는 휴가라고 썼기 때문에 학원에 수업을 안 하고 수업에 온 것처럼 동글뱅이를 쳐서 80% 안에 넣어주지만 보건복지부는 너는 결국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채워야 시험 공부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진 만큼 고용노동부는 오케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안 오케이. 안 오케이다. 그래서 수업이 있으면 나오시면 되고 끝나면 가셔서 쉬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능한 건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는 결혼 한 명 있었어요. 결혼. 이 훈련 과정 중에 결혼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위기. 딱 한 명 있었고 보통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보면은 조부모, 배우자의 배우 한 5일 한 번에 이거 너무 그런가? 그래 그럼 결혼합시다. 결혼. 본인이 5일로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시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 한번 볼게요. 이번 주가 지난 16일, 16, 17 토요일이죠. 그럼 내가 결혼을 15일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16, 17은 훈련이 없잖아요. 그럼 건너뛰고 내 생각에는 15, 18, 19, 20, 21일까지 5일 내가 휴가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발생한 날 기준으로부터 15, 16, 17, 18, 19, 20이니까 20날 끝나는 거예요. 5일이니까 1, 2, 3, 4, 5, 19일 끝나네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수업 이후 발생한 거를 수업의 일수에 대응해가지고 주말을 빼시는 분인데 주말 포함입니다. 주말 포함해서 이 일수가 생성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뒤에 다 붙여놨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여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휴강일은 말씀드렸듯이 빨간 날 보통 휴강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휴강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방학 준비기간 하나 있을 것이고 실습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그거는 실습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원은 빠졌어요. 그럼 나중에 시험 대비해서 나와서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습은 빠지면 어디로 가야 되면 또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실습에서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습이라는 현장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7, 8을 맞추러 가지만 너무 좋아서 막 이러면서 실습지를 가시는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 결석을 많이 하던 학생들도 현장에 가시면 결석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휴강일을 했던 거가 언제냐면 2015년에 메르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도 맞았어요. 그 이전에 뭐가 하나 더 있었냐면 메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원격인지 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학원문을 3일을 교육청에서 닫으라고 다 닫았어요. 근데 지금은 원격이 있으니까 뭐 닫아도 뭐 좋게 다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 자, 요거 그냥 넣어드릴 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자부담 결제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분들 자부담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기간이 시작되는 이전에 해요. 이전에. 근데 매달 훈련 일수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년 1년치 것까지 컴퓨터가 쩌라락 해서 뽑아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10원도 덜 받으면 안 되고 더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오시면 그거를 이제 고용노동부 이런 거를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를 안 가셨잖아요. 고용노동부를 한 번도 안 가고 비대면으로 다 했잖아요. 접수를. 근데 현장에 가시면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 선생님들이 저희하고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문제가 많이 생기라고는 가지 말라고 팁도 주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안 갔으니까 그걸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학원 생긴 이래 아직 한 번도 불시 점검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 운영만 일반 빼고 국비 운영만 지금 7년 8년째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왔다. 많은 분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오는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자부담 결제는 그 전에 한다. 자, 훈련 장려금 선생님들 언제 하냐면 우리가 지금 4월 11일 시작해서 5월 10날 이게 한 달 단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료되는 날 기준으로 초에 신청하냐, 중에 신청하냐, 하에 신청하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정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신청해요. 그럼 신청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지급되니까 그게 빠르면 5월 초에 신청하면 5월 말에 지급이 되고 조금 늦으면 6월 초에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번 틀려지니까 이번 달 봐야 돼요. 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선생님 저기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 뭐야 나 4월에 했는데 왜 늦게 나면 6월이니까 한 달을 더 물려 나와 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3월에 끝났는데 4월까지 나온다는 뜻이에요. 5월 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밀려서 나오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못 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안 되는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할 게 없는데 이제 마지막 내년 3월 3일이 종료 기간이죠. 종료되고 나면 2주 안에 수강평이라는 걸 제가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 거기다가. 그래야 여러분들 마지막 훈련비가 나와. 마지막 훈련비가 이 말 안 쓰면 안 나와. 당연히 중도 포기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써주셔야 그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간혹 그 기수 중에 조기 취업자가 나와요. 조기 취업이라 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는 100%가 돼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조기 취업이 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습 자체를 아예 면접을 보고 가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업을 시킬 거야 라고 미리 면접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취업을 시키는 게 나도 좋고 돈을 버니까 병원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0%가 안 되면 시험을 못 보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습을 하는데 이 사람은 토요일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20%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날 취업이 돼요. 이게 조기 취업이에요. 간혹 나와요. 간혹. 근데 선생님들 좀 힘드실 수는 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잘 맞으면 그렇게도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취업을 했기 때문에 훈련 장려금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조기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11만 6천 원을 받으려고 조기 취업하지 말아야지 이게 돼요? 더 많은 돈을 가져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재적 처리 아까 5일 이상 계속 하시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강 태도가 불량하다. 근데 이 수강 태도는 여기. 근데 이것 때문에 태도가 불량해서 국비를 탈락시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실습 가서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보통 병원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1차 서면 2차까지 해서 3차 안 되면 요때 제적 처리예요. 제적 처리.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속 처리는 아직 안 됐지. 근데 여기까지 가봐서 서명까지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실습에 가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현장 실습하고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넣어놨는데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셔도 잘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병원 코디네이터 지금 원래 4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라가지고요. 5만 원 올랐고 여기 적어놨네요. 치과, 한방, 성형, 피부비만, 안과, 노인, 의료관광, 병, 실장. 실장 괜찮네. 저는 요거 괜찮더라고요. 좀 있어 보여서. 왜? 자격증만 있으면 있는 거지 네가 과정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몇 시간 수업을 했냐 안 했냐 안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 협회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5개 신청해서 얼마 내야 돼요? 25만 원을 걔네가 먹는 거예요. 대신에 난 너한테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너한테 20만 원 주시고 안 하시면 돼요. 그럼 본인이 필요하시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을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민간 자격증입니다. CP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CPR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심폐소생술 이번에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더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하냐? 고급진 이수증을 줘요. 이수증은 고급지게 줍니다. 죄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열리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거고요. 80% 이상 이수하시는 여러분 이제 수료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아니면 질문? 잠시만요. 선생님들 훈련 과정 중에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자, 그러니 이제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 비용 제가 여기다 메모 하나 쓸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비형 간염 예방접종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디서 하시냐? 아무 데서나 병원 근처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협력병원에 제가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협력병원에서 가라는 게 아니라 싼 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근데 병원은 좋은 데 가야지. 취업할 때는 좋은 데 가야지. 근데 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다단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다단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이제 가보고 났더니 그게 이제 다단계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단계란 말을 절대 안 쓰더라고요. 뭐라고 써요? 네트워크.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하는 다단계가 뭐예요? 아메이. 그것도 네트워크죠. 근데 이제 저희 삼촌, 숙모, 아메이 많이 하셨고요. 저희 큰오빠도 아메이 한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옛날 거라 지금은 안 하셔도 요즘에도 아메이 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한 번에 강의실에 가서 막 300만 원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료로 막 해줘. 그 네트워크 강의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좋은 거는 취업받으시면 돼요. 좋은 거만. 근데 그 네트워크 강의를 할 때 그 네트워크 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다 여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친구가 누가 있는데 믿지 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야. 믿지 말래. 그래서 내가 잘 되라고 비는 사람은 그 네트워크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는 뭐라고 하나 또 잊어버렸다. 선임자라고 뭐라고 있는데 뭐 하시는 분이 아시잖아. 빨리 얘기해봐요. 그분하고 자기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오빠가 둘인데 이래봬도 제가 딸이 하나 막내딸입니다. 그 귀하게 깠는데 이 오빠 결혼을 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뭐 말만 하면 오빠들이라고 해줬는데 이제 언니 때문에 애기 때문에 못 올 수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빠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경쟁을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들을 먼저 너무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천천히 다가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천천히. 그런데 하나 믿으셔야 되는 거 뭐냐?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 선생님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형간염 할 때 보건소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보건소가 쌌거든. 보건소가 제일 쌌어요. 그래서 보건소, 현대병원이 있지만 거기 비싸니까 거기 갔는데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 진료를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는 병원에서 의원급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쌀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B형 간염이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종류가 A, B, C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B형 간염은 혈액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 왜? 우리는 어릴 때 다 맞았거든. 근데 어릴 때 다 맞아봤어도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 어떤 사람 몸이 이러고 어떤 사람 몸이 마를 수 있듯이 그 항체 조사를 맞았으면 내 몸에 이게 막 둘이 싸워가지고 언제든지 네가 들어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항체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항체를 만드는데 누군가는 있는데 누군가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딱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검사를 하셔야 돼요. 비형간염 항체가 있냐 없냐 검사 먼저 하시고 근데 나이가 40 넘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또 사업비로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은 집에 건강검진 책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줄은 몰라. 그러면 갖고 오세요 학원으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사진 찍어. 그래서 단체톡에 올리지 말고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보고 의료인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몸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그것도 이제 저희 넣어드릴게요. 저희 학원 해주고 연세관하고 검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또 싸게 검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접종 날짜를 잡아주실 거예요. 접종비도 싸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확인하시는데 이게 얼마 걸리냐? 최대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겠죠. 그래야 실습가기 전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습가기 전날 그게 뭐예요? 라고 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도 있었어 하면. 자, 근데 전 또 얘기합니다. 네. 자, 이래봬도 생각보다 마음이 외모는 이래도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장에 가서 그 확인을 우리가 뭐 주사를 두고 막 할 일은 많이는 없어요. 실습 때는. 그래서 취업하기 전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원래는 이게 6개월을 걸렸는데 지금 협력병원에 여쭤보니까 한 달 간격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빠르게 내가 항체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정이 좋아. 그럼 그걸 계속 가냐?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자꾸 바꿔요. 예를 들면 여기 링겔을 놓는 주사 있거든요. 요건 시험에도 옛날에 막 나와. 그러면 주사 한 번 꽂으면 보통은 72시간까지는 감염이 없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72시간이 넘어가면 구멍이 뚫어놨기 때문에 감염률이 올라간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것만 잘 붙어있다 그러면 5일까지도 상관없다라고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6개월 걸린 거가 지금 거기는 그 병원은 3개월에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항체를 만들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툴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스프린터를 하실 분들은 지금 거기다 이름을 쓰셔가지고 각각 맨 책 위에다가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내가 누구 책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시고 기본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초과목은 이렇게 2개로 만들고 나머지 보건하고 공증은 하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3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하실 분들은 추가로 적어서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온 아까 2번 말씀드렸고 자 증명사진 내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방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증이 들어가니까 예쁜 사진 예쁜 사진이면 됩니다. 예쁜 사진이면 앞으로 예뻐질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그때 돼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됐든 일단 빨리 하나를 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끝나면 지문하는 거 해볼 거거든요. 지문할 때 미리 오늘 지문 등록하신 분들은 안 떠. 그런데 과거에 미리 오셔서 접수할 때 지문 등록하신 분은 본인 이름이 딱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 안 냈으니까 이름만 뜨고 사진을 내면 내 얼굴이 짠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간호하고 울산에 있는 원장님이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원하고 틀리게 이게 우리 그 이수 시간 딱 740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740에 자 어떻게 돼 있냐? 여기부터 이제 마이너스 까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가 0이 돼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은 마이너스도 간혹 있긴 있어. 근데 의미는 없다. 0을 만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비형 가림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학습 안내서. 학습 안내서는 진짜 이건 안내서예요. 그래서 사실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안 보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법규상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각각 여기 보면 훈련 시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이거 시간대로 저희가 훈련을 지금 짜고 있고요. 그럼 하나 볼까요? 맨 위에 기본관에 보면 훈련 시간은 210에 가로치고 44예요. 그럼 인원이 210시간이고요. 실습이 44시간이고 담당 선생님은 김윤희 선생님이다. 그럼 이 기본 단어라고 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다. 근데 단원별로 몇 개, 20몇 개가 있을 텐데, 그쵸? 23개의 단원이 있더라. 각각의 내가 이 설명하고, 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 활동으로는 뭐가 있냐?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까지 다 풀어봤다. 그러면 자기평가서에 내가 했다라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툴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많이 아마 안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자, 또 하나, 평가계획서. 평가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에 들어가져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강의법 있고 혼합법 있고 객관식 있고 했던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평가 계획서 넣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되는 시간표 넣어드릴게요. 시간표는 엑셀인데요. 넣으시면 보면 자 이번 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번 주에 4월 12일 내일로 보면 기초반어 기호 1인데 이 두 번째 칸을 수업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 과목인데 301호는 여기에요. 선생님은 김윤땡 선생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돌아가면 선생님들을 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선생님들이 아마 다 보시게 되실 거다. 주로 이제 윤희 선생님이 오전에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아마 제가 수업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월요일날 윤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기초간호학 그 1부 수업을 진행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은 앞에다가 놓고 열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러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